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우리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비슷한 부분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이 법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국민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고용 창출, 고용 촉진, 고용 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서 결국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네요. 자, 아주 아름답고 거창한 소리들의 나열입니다. 보시면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요. 틀린 것은 했었을 때 이상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면은 다 맞는 말. 두 번째,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봅시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그래도 이것까지는 맞네요. 연구 인력 양성. 아니,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에서 연구 인력만 양성할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하다 보면은 연구 인력도 양성될 수 있지만 양성 인력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 이거고요. 아주 쉬운 답으로 아닌 것이 자주 나오는 것은요. 국가 주도의 교육 아니면은 직업인 양성 아니면은 어떤 통제 이렇게 나오면은요. 국가 주도가 앞머리에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더불어 알아가십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요. 이 용어를 보니까요.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보니까 이거 근로기준법에서 봤던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에서도요.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닌 것 했었을 때 그렇죠. 정치적은 아니었다. 정치적 지위 향상은 아니었다라는 거 함께 가져가십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으로 끝나고요. 사업은 사업으로 끝납니다. 훈련시설은 당연히 훈련시설일 텐데요. 어떤 시설일 텐데 이런 훈련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있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있다 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요. 결과적으로 이 용어 때문에 제가 좀 위로 올려봤는데요.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거나 높이거나 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 훈련 등을 우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우리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사업을 실현하는 곳, 어디에서? 훈련시설에서 이제 실현하겠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여하튼 공공단체에서 하면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될 것이고 이것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기서도 해도 돼라고 지정한 시설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업전문학교나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을 지정하게 돼서 그곳이 바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법,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더하기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적용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법에서는 이런 개념은 처음이고 항상 그렇죠. 임금만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용어에 정리해서 봤는데요. 다음, 우리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이 법 다음에 나오는 그렇죠.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만만치 않게 이름이 기네요. 그냥 일단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지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의 근로자는 용어의 정의가 같은데 두 군데는 용어의 정의가 같대요. 뭐라고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지금 일하는 사람과 앞으로 일할 사람 두 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잘 정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능대학입니다. 대학교는 대학교인데 기능이 있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대학처럼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능 하나가 추가됐다. 무슨 기능? 직업훈련 과정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기능대학.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학이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그렇게 직무 수행 능력, 직업훈련 과정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입니다. 당연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은요. 근로자가 희망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근로자 생애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이런 훈련은 차별받으면 안 되겠죠. 누구에게나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거나 마나 처음 봐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당연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따른 학교 교육 및 산업 현장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따로 국밥하면 아니 된다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학교 교육 및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정말 안 읽어봐도 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렇게 해야지로 맞닥뜨릴 수 있고 이 부분만 나올 때 눈 크게 뜨고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볼까요? 저는 막 벌써 제가 써서 그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봤었을 때요. 다 올바른 소리. 학교 교육과 관계없으면 안 된다. 아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되지 않으면 기능대학이라는 것도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따로 국밥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졸업한 뒤에도 무조건 다 직업학교 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중요시 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 내일 배운 카드 뭔가 직무 수행 능력을 아니면 직업 훈련 과정을 듣기 위해서 내일 배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중요한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였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외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주요했다면 우리 지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했으니까요. 그래도 말했으니까 말씀드려보면 7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공무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졸업자 고3이나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게 제외되는 사람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는 사람들은 고령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특히 중요한 여성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읽어보시면은요, 도대체 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야. 다 중요하다라는 것 같지만 일단 보기에 고령자, 여러분 고령자 몇 살이었죠? 그렇죠. 55세 이상을 우리는 고령자라고 합니다. 고령자 나올 때마다 제가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 고령자는 노령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령자, 중고령자 50에서 55세의 신중년 50세를 전후해서 새롭게
직업을 가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또 신중년이라고 한다라는 용어의 개념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런 고령자, 그렇죠. 우리가 이 55세 전후로 해서 이제 퇴직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하시던 일을 전향해서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잠깐 쉬게 되는 경우, 뭔가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새로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그동안 한 30년 써먹은 기술이 세상이 바뀌는 시점, 자기를 기준으로 30년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때가 항상 이 중고령자와 고령자 시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되는 대상의 첫 번째가 고령자이고요. 장애인도 있고 이 수급권자들 빨리 교육받고 아니면 직업능력 개발이 훈련돼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을 해서 생활 능력자가 되어야지만 국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 근로자 항상 특별한 보호, 지원, 그리고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 근로자 뭐였죠? 1개월 미만 일하시는 분들 빨리 정규직 아니면 상용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임시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되고 단시간 통상 임금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시는 이분들도 더 길게 무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국가와 그리고 사업주 쭉 국민 쭉 내려오는데 이런 담당자 주체자들의 책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당연히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냐면은 국민의 생애에 걸쳐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요, 근로자가 이런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다른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일과 상관없으면 안 되고 조율해서 받을 수 있도록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치 보여서 있는데 필요한데 바로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못하면 안 되게 어떻게 여건과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민은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다 떠먹여주는데 자기가 안 먹으면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사업주 근로자 단체 이런 여러 협의체에서도 서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 잘 준비해야 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운용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담과 취업지도 선발 기준들을 잘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자기한테 맞는 것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설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계획은요. 기본 계획 수립 잘 하십니다. 잘 수립하고 중요한 것은 기본 계획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로? 그렇죠.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것도 또 우리의 대빵이었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합니다. 두 번째 넘어왔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구분인데요.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실시 방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직업정보 시간에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세팅하기 위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구분은요. 일단 양전향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아닌 것이 답입니다. 방법은요.
집체, 현장, 원격, 혼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아닌 것이 답인데 아닌 보기로 양전향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양전향만 확실하게 구분하셔도 아닌 것 고를 때는 금방 매직아이 고르듯이 잘 보인다라는 거죠. 양성훈련 가장 핵심 용어는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할 줄 모르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한 가정을 습득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 보다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 발전에 맞추어서 지식, 기능을 보충해 나가기 위해서 받는 훈련을 우리는 향상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훈련은요, 뭔가 다른 일 할 때, 그렇죠.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해 볼 때,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때도 교육을 통해서 적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개발 훈련을 우리는 전직 훈련이라고 합니다.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 것이겠죠. 실시 방법은요. 집체는 모여서 하는 것, 현장에는 사업 현장에 가서 하는 것, 원격은 집에서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 혼합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혼합훈련이라고 하고요. 항상 문제는 주요 내용 정의를 물어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냐 골라내라 하는 것인데요. 위에 양전향은 기초적 향상된 그리고 보다 높은 수행 그리고 전직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다 고르는 문제가 골고루 나오고 방법에 따른 구분은 이 부분 현장 훈련만 나옵니다.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현장 훈련인데 이거는 보나마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대상 연령.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한다. 당연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계약과 권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으면은 사업주와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체결해야지 가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가려고 하면 허락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주가 돈을 지원해 줄 때는 더더욱 또 체결을 해야 되겠네요. 주변에 보면은 꼭 직업 능력 개발 훈련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대학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런 거 통틀어서 같이 생각하시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직업 능력 개발을 받는 사람이 이런 훈련을 이수한 이후에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 4년 회사에서 보내줬는데요. 대학원 졸업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사장님은 이 과정 끝나고 얼마 동안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 라고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죽을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라고는 정할 수 없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5년 이내긴 한데 이런 교육 과정을 기간을 1년 동안 받았다면은 최대 3배, 3년 이상은 계약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로 열고 밑에 문제처럼 잘 나오니까 지금은 보면 금방 아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신 다음에도 암기되셨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 훈련에 대해서도 이미 뭐라고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낮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이거 갔다고 월급 안 줍니까? 오늘 결근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교육받으러 갔는데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 안 했는데 월급 준다는 소리예요? 안 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월급 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야간이에요. 제가 막 야간 대학원을 지원해서 보내주거나 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근로 야간에도 교육받는 것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만약에 보면은 교육받으러 갔는데 야간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간에 가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주간에 갔을 때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야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 받을 수 있고요. 재해위로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다치면은요, 재해위로금 받잖아요. 일하다 다치면. 회사에서 보내준, 그렇죠. 직업능력, 훈련, 아니면은 교육을 받다가 다쳐도 당연히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은 누가 이 돈을 주는 거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소속된 사업장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그 훈련 시설의 결함으로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훈련 시설의 장이 재해위로금을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 잡으시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이거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중간에 훈련받고 있는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시험에는요, 제외 대상이 누구인가 했었더니 이미 산업재해보상법을 받고 있어. 이미 다쳐가지고 일할 수 없어서 이기에 직무 능력 수행이나 높이자 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쳤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외되지만 멀쩡하게 갔다가 다치면은 재해위로금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회사에서 주는데 마침 위탁자가 다 부담을 하는데 위탁받은 자의 훈련 시설의 결함이나 아니면 거기에 책임에 있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그 훈련받는 기간의 장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지급할 때요, 항상 매년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고 보상 기준과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주되 최고와 최저 안에서 주는데 시험에는 상한과 하한이 이미 있는데 상한은 있으나 하한은 없다 또는 상한은 없으나 하한은 있다 이러면서 한 가지를 막아놓고 문항에 제시되고 있으니까 상한, 하한 다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문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실시입니다. 실제로 실시하는데요. 제외되는 사람 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 아시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예 훈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비슷합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교직원들, 군인들, 학교 재학생인데 3학년 아닌 사람들, 졸업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재산이 6억이나 소득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문제가 오히려 중요한데요. 문제를 봤었을 때 여러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법 이름이 먼저 앞머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법이 딱 나와도 내가 외울 필요는 없다. 저야 강의를 하니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이러면서 계속 되뇌이지만 여러분이 굳이 써가면서 되뇌어가면서 이 법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보고 이 법 하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직업능력 개발은요, 직업능력 받아서 취업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업자나 더하기 실업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경제활동 인구 아닌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취업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내가 보니까 주부들도 많이 하던데, 뭐도 많이 하던데 하면서 나의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틀리기 쉬운 문제라서 제가 함께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하는 자, 받을 수 있는 사람, 학생은 중3이 아니죠. 고3이나 대학교 졸업 해당자가 아니면 못하고요. 전업주부도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안 되고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곧 실업수급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구직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취업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서 빨리 훈련을 받고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 3번이고요. 군인은 안 된다고 위에서 나왔습니다. 자, 쭉 지나가서요. 국가기관산업, 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입니다. 이것은요,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가요, 내일 배운 카드를 이용할 때에 100% 지원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국가기관산업과 전략산업 직종이라는 것입니다. 100% 지원된다라는 것은 자기 부담금이 빵원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항상 나온다고 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웬일이에요? 옳은 것이 나왔네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살 이상이니까 18세 미만인 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포함된 사람도 포함된다. 근로자. 그렇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위 아까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전업주부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맞고, 취업할 의사와 사업주에게 고용된 확장된 근로자 개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의 근로자와 다시 한번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근로자는 이 개념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뒤에는 다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요, 우리 이런 사람들 우대해 줘야 된다고 했죠. 일용, 단기, 기간제 파견 근로자 열심히 빨리 직업능력 개발해서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에게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그 연합체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거나 융자,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빌려주는데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 사업 비용을 빌려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격증 시험 보는 검정 비용을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다가요, 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그런 1번에 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 사업은 맞는데, 여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수강비용,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닌 것 찾을 때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대하는 거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부분별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부분별로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에게 또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 준대요.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거.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거꾸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빌려주는데? 그렇죠. 산업 부분별로 빌려준다. 산업 부분별로 어떤 사업에는 50% 지원해주고 국가기관 산업전략에서는 100% 다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산업 부분별로 지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십니다. 우리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나왔던 그 용어대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이번에는 훈련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처음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있었고 지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이것은 위에서 봤던 정의랑 똑같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는데 이거 잘 봐두십니다. 항상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은 다양한 않는 것이 나오는데 다양한 않는 것을 모두 다 외우시기보다는 차라리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보고 아닌 것을 답으로 고르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공공기업훈련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해서 이 세 가지 공단이 해당이 됩니다.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공단, 근로복지공단 꼭 함께 가져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리고 한번 해볼까요? 산업관리공단, 장애인,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공단 이 세 가지는 어느 때나 세울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공단, 근로복지공단 항상 세 가지니까 뭐 이게 1, 2, 3으로 나오던 1, 2, 4로 나오던 눈 크게 뜨고 보시고 아닌 것이 답인데 모르면은요. 직업능력개발원이니까 뭔가 공공직업훈련을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무조건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단 아닌 것이 답으로 나와주면 감사하다라는 것. 그래서 요것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틀린 답으로 나오는데 이것 보다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꼭 한번 암기하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공공직업훈련을 설치하려고 할 때 고용부 장관이 협의하는 단체가 있고 승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위에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만 하면 돼요. 이미 정부기관이니까. 공공단체는 정부기관이 아니죠. 공공단체죠. 그래서 어떻게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것. 지정직업훈련시설입니다. 지정됐어요.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곳,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업전문학교와 실용전문학교 등이 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한다라는 것. 지정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했던 그 용어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아무튼 정신없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파산 선고 받았는데 회복하면 되지만 복권되지 않아서 여전히 파산 선고 받으면은 여러분 나라에서 돈 들어오면은 그 돈 나눠주고 운영해야 되는데 파산해서 들어올 수도 없고 먼저 갚아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서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면 괜찮은데 아직 2년 안 지난 사람들은 안 되시고요. 쭉 보시고 한 개 더 여기 있네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인가 취소를 벌써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다시 설치 지금은 지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받고 1년이 지나야 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는 2년이 지나야 되고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해야지만 되고요. 정신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딱 정리해 가시면은 나머지는 잘 안 나오고 이 네 가지로 항상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예요. 지정 받았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정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가 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못해 정지를 명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1, 2, 3, 4일 때는 무조건 뭐냐면은 지정 취소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 해서 1, 2, 3, 4번 중에 대부분 이것과 나머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 다 정지나 아니면은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에 간역병원 조치하지 않은 거, 거짓으로 받은 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지정 취소가 된다는 것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이든 지정이든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있겠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 해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근로자나 국민, 가르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라고 합니다. 이런 훈련교사의 훈련 기준과 교사가 뭐 하는지 자격을 보는데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관련된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하나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2년 이상 나오는데요. 아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는 되려면은 해당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가져가십니다. 나머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2 상급이 있는데요. 상급은 받고자 하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실제로 학교 선생님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보다가 상급이 있는 사람이 2급 상급 자격을 취득하고 몇 년? 이게 중요합니다.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2급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상급 갖추고 몇 년 이상이요? 상급 갖추고 3년 이상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은 경력. 이미 가르쳤던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결격, 이런 사람들은 위에 아무리 그런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옛날엔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정신 없어지면 정신 없어지고는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금고 이상은 2년, 그리고 지금 유예기간, 아직도 유예기간 중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판결 받아가지고 자격이 이미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회복하고 해야지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아주 문제네요. 학교에 가서 그냥 1일 특강만 하려고 해도요. 성폭행 관련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가 되려면은 이런 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할 수 없어요. 2년 지나면 되나?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데 그냥 무조건 학교에는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다 보니 2년이 지나면 된다라고 하네요. 막 마음 같아서 낙인 찍으면 안 되지만 왠지 하면 안 되고 싶은 제 감정을, 제 마음을 담아서 의견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여튼 안 되는 사람들, 훈련교사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훈련과정은 똑같이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그리고 하나 추가되는 것은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닌 거 찾았을 때요. 전직, 지금 훈련교사 하는데 훈련교사에서 또 다른 거 하려고 전직교육과정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자, 제가 기능대학을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능대학은요, 아까 전에 일반 학사학위, 일반 교육을 하면서 어떤 능력? 그렇죠. 우리 직업능력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기능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빵은요, 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고용노동부 장관 플러스 대학이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대학이라는 것은 일단 학위과정 더하기 직업 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이 나오네요.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은 나라는 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협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협의, 학교법인이 하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부 장관이 국가는 협의하는데 지방자치나 학교법인에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는 협의라서 잘 안 나오고요. 지방자치는 협의, 인가, 학교법인은 추천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눈여겨보시고요. 밑에는 비슷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당연히 기능대학 하려는데 설립 기준을 안 맞추면 어떻게 세웁니까?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교육해서 고려해서 다른 명칭, 아까 폴리텍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기능대학은 다른 용어를 쓸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웃기지 마라. 폴리텍 대학이라고 나 들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은 틀린 것으로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기능대학까지 알아봤는데요. 알고 있던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한번 정리하시면서 꼭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를 또 오늘도 강조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